부장에 뇌에 접속하다. 뇌에 접속하다. 1997년 일이었다. 베트남 창점 용사로 당시 53살이던 조은희 레이는 겉보기는 무척 건강했다. 평소에 주택 인테리어 하청업을 하면서 여가 때에는 블루스 기타를 치곤 했다. 큰 병을 앓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은 그의 시비를 중증 뇌졸중을 일으키면서 그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레이는 조지아주 더글라스빌의 자택에서 전화를 하던 중에 큰 뇌졸중을 일으켜 쓰러졌다. 중뇌졸중. 의식이 돌아온 것은 일주일 뒤였다. 그에게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날은 다 지역 대형근인의 의료센터 병상에서 깨어났다. 모가리 부분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게다가 의사가 호흡할 수 있도록 기관지 전리의 수술을 해놓은 바람에 목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듣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다. 눈꺼풀을 깜짝거리는 것으로 겨우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었다. 한 번 깜짝이면 아니요, 두 번 깜짝이면 예 하는 식이었다. 미국에서는 매일 2,000명이 뇌졸중을 겪는다. 연간 70만 명 이상이다. ALS, 르게릭병과 목 부상에 의한 경부 손상도 그와 비슷하게 발생한다. 그 결과 미국에는 적어도 25만 명의 사지마비 환자가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조은희 레이와 같은 마비 환자들은 50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모두 자기 몸에 갇힌 신세다.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마비되는 건 그저 움직이지 못하는 차원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세상은 지켜볼 수 있으나 세상과 소통하지도 못한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을 지닌다면 삶의 질은 어마어마하게 향상될 것이다. 애틀란타 제형근인의 의료센터 맞은편에 있는 에머리 대학교의 신경학자 필 케네디는 조지 레이 같은 마비 환자들의 체내의 기계장치를 삽입해서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수년째 원성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는 뇌에 심은 전극이 뇌 신호를 받아 컴퓨터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간에게 시도한 사례는 그때까지 한 건도 없었다. 케네디는 키가 건실하고 인내심이 많은 신사로 아일랜드계 이민자 출신이었다. 그의 겸손하고 신중한 말투는 단호한 의지를 풍겼다. 케네디는 자신의 기술이 조은희 레이와 같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래서 동물 실험 결과를 근거로 임상시험 허가를 FDA에 신청했다. 그때까지 수많은 동물 실험에서 상당한 실적을 쌓은 상태였다. 특히 무선 전극을 사용한다는 점이 FDA는 강력한 설득 재료가 되었는데 스스로에게 전선의 두개골을 뚫고 비쳐나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낮았다. 감염 이외에 다른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것이 거의 없는 환자에게는 별반 문제가 될 게 없었다. 잘만 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FDA는 케네디의 신청을 승인했다. 1998년 3월 신경외과 전문의 로이 베이커가 레이와 뇌에 기계장치를 이식했다. 이식 부위는 대뇌 폐질의 운동 부위에 있는 왼발의 움직임에 관계된 영역이었다. 케네디가 폐질 제어 시스템이라고 부른 이 장치는 전극이 딱 하나만 있었다. 인간의 뇌에는 운동 제어에 관련된 뉴런이 수억 또는 수십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겨우 한 개의 전극으로 신호를 보낸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별 효과가 없을 듯 했다. 그럼에도 동물 실험에서는 그 가능성이 입증이 되었다. 조은희 레이는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다. 그의 눈앞에 컴퓨터가 모니터가 설치되었고 화면에는 키보드가 있다. 화면의 커서는 레이의 사고에 연동되어 있어서 그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스크린상의 키보드로 문자를 칠 수가 있다. 케네디의 지도 아래 레이는 자기 왼손을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만일 커서를 위로 움직이고 싶으면 왼손을 위로, 아래로 움직이고 싶으면 왼손을 아래로 내리는 식이다. 레이가 왼손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뇌에 이식된 전극이 부근에 있는 몇몇 뉴런이 보내는 신호를 채워서 레이 옆의 컴퓨터로 송신하고 이 신호가 커서를 움직인다. 발상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가 그에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히 과학 소설감이다. 그렇지만 커서를 움직이는 요령을 익히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전자 포인트는 레이가 원하는 곳으로
항상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것을 제대로 제어한다는 것은 마치 자기 팔을 움직이는 법을 새로 배우는 것과 같았다. 레이는 거듭된 시행착오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될 정도였다. 그러나 레이는 정시 요령을 터득했다. 몇 달 후에 그는 이름과 문장을 타이핑하고 배고프다는 뜻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레이는 자기 손을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을 멈추고 클릭하고 싶은 문자와 아이콘들을 집중해서 응시하기만 했다. 아무 매개체도 없이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컴퓨터는 그의 일부가 되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즉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상실된 기능을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에 달한다. 가운데 맹인이 다시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이 다시 귀를 열며 조니 레이 같은 사지마비 환자들이 외부와 소통하고 뇌 기능 장애자들이 다시 사고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장애를 지닌 환자들을 돕는 기술은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미 극적이라 할 만큼 진보했다. 지난 몇 년간 이뤄진 실험들은 명인에게 시력을 기머거리는 청력을 되찾아 주었다. 또 뇌 내부의 전극을 이식해서 파킨슨병 환자와 경련과 간질 환자들의 발작을 통제하는 기술이 실용화되었다. 아직 동물 실험 단계이지만 촉감, 쾌감, 통증의 재현에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현재는 손상된 기억을 되살리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알다시피 치료를 위한 연구는 종종 신체 능력의 증진으로 이어진다. 손상된 뇌를 회복하는 방법을 발견하면 뇌 기능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전극과 두뇌 칩을 사용한 연구를 통해서 과학자들 인간의 감각중, 시각, 청각중, 촉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보를 부호하는지 규명하는 데 상당 수준 성공했다. 과학자들은 뇌 속의 어떤 뉴런들이 시각, 이미지, 소리, 감정 등에 반응해서 움직이는지 알아내었다. 어떤 의미로는 뇌 기능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가지는 내가 더 높은 정신적인 기능, 곧 언어, 기억, 주의력, 기억력을 어떻게 부호화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내가 그런 정신기능을 어떻게 부호하는지 밝혀낼 기술이나 연구 방법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만일 이런 신경신호들을 알아낸다면 그리고 곧 전적인 정신기능들의 암호로 해독할 수 있다면 어찌 될까? 우리는 이를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 고칠 수도 있게 된다. 그런 정신 기능을 강화해서 기억력을 증진시키거나 아예 새로운 정신 능력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 능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감정, 생각,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생각이나 기억, 감정 같은 내 속의 개인적인 콘텐츠를 다른 사람의 뇌로 직접 송신하는 일도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과학 소설에 불과한 얘기들이다. 우리는 손상된 뇌를 치료하고 뇌 안으로 정보를 보내거나 내 내부의 신호를 끌어내는 정도의 작업에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고차원적인 뇌 기능의 신경신호를 규명하기까지는 어렵고 힘든 연구를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 해야 할 것이다. 임상시험 도중에 살 수도 있을 것이고 환자를 도우려는 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장차 인공신경 장치가 실용화돼 뇌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에 흔히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뇌 기능 강화에 활용되려면 외과 수술 기술에 혁명적인 진도가 일어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은 뇌 수술의 안전성과 편의성에 의문을 품은 채 선뜻 시술받기를 꺼릴 것이다. 신경 인터페이스 기술은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기술이 곧 현실화할 것 같아서가 아니다. 실제로 그런 기술의 현실화는 아직 임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인간의 삶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기에 논의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내 내부 활동에 직접 손을 대거나 내 내부 활동에 컴퓨터를 직접 연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스스로 변혁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어떤 기술보다도 큰 명령력을 지닌다. 자기 감정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자신의 개성을 마치 덧칠이라도 하듯이 바꿀 수가 있다. 또 마음속 깊숙한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의 능력을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능력은 정체성과 개성에 대한 인식에 정대한 의문을 던질 것이다. 이런 기술이나 능력을 통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마저도 애매해질지도 모른다. 정신과 컴퓨터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 상호 간의 정신을 통합하는 것은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에 대한 개념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 이런 아이들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약물 복용이나 유전자 조작으로 심신을 바꾸거나 노화를 정복하는 것 등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당분간은 내 이식 임플란트를 의료 차원에서 이용해서 명인이나 장애인 또는 뇌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을 도우려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관련 기술도 개발될 것이다. 그들을 더 고치려는 계획이 진행될수록 더 정교한 이식장치와 더 안전한 수술 방법이 개발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규명되고 내내 임플란트 구성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질 것이라는 면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군요.